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잘 나가고 싶은 걸포 넘버원의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고양 JDS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개발 사업의 시작은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시작했다가 결국 이제 많은 얘기들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추진이 되는데요. 여기 그 고양 JDS도 2000년 초반 때부터 이제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결국 지금 한 20년 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진행 상황하고 현재 추진되는 내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보니까 여기저기에 링크 많이 걸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은 링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고양 JDS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JDS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대요. 그래서 요거 갖고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기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2009년에 이제 고양의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 이때 당시 800만 평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었어요. 제가 고양시 일을 하다가 이 JDS, 그때 당시 명칭이 JDS가 아니었고요. 하여튼 신도시 개발을 들은 거가 2000년 초반때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때가 벌써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요런 얘기가 이제 신문 기사가 났고, 이 얘기가 결국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시가와 예정지구 이때 반영이 되면서 여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고 그 다음 또 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이 다음에 하다가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는 계속 장기발전 기본구상을 하겠다라고 2013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추진이 지리지리 가다가 결국 2021년에 공공개발을 또 재추진한대요. 결국은 요 공공개발 재추진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하겠다, 개발계획 수립도 완료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JDS에 대한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JDS를 처음에 이제 신문에 나오기 시작한 게 보시면 2008년에 이제 개발 공식화되는데, 이때 뭐를 했느냐,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를 시가와 예정지구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그 개발행위 제한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 요렇게 지금 설정을 하게 돼요. 여기는 건축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동시에 했어요.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많은 난개발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있었고요. 전체 면적은 852만 평, 굉장히 커요. 이 852만 평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일산 신도시의 1.8배, 운정 신도시의 1.7배. 결과적으로는 일산 신도시, 운정 신도시 두 개를 합친 것만큼 그 정도 면적이 계략적으로 나온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이었다. 근데 이게 초기부터 항상 보면 잘 될 리가 사실 없죠. 이때 2011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8년 그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면서 이제 금융위기 오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부동산 경기 회복도 안 돼 있고, 이거를 하려면 누가 합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국가 사업이나 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지 않으면 고양시 단독으로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있죠. 결국 어디예요? 경기개발공사라든가 경기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더 이상 일단은 좀 이렇게 조반 전지는 한번 후퇴 이런 식의 일단은 무산을 발표를 하는데, 하지만 시가와 예정지구는 해제를 하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JDS 지구에 대해서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JDS 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각각에 대한 어떤 실태와 계략적인 기준들, 요렇게 도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요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렇게 관리만 하는 것도 관리만 하는 거지만, 언제 또다시 누군가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고양시는 뭘 준비하느냐? JDS에 대한 장기 발전 기본 구상을 준비를 해요. 2013년에 발표를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한류월드라든가 마이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동부가 물류 중심 도시로서 뭐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뭐 한류월드라든가 원마운트 뭐 기타 여러 가지 여기 주변에 영상 방송이라든가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장기 발전 구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개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2030 고양 도시 기본 계획을 재수립을 하는데, 이때 재수립을 하면서 이 JDS에 대한 결국 계속되는 어떤 끈을 놓지 않게 되죠. 요때 재수립하면서 JDS를 2030년에 개발을 추진하겠다. 2030 목표인데 2030년에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보통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진짜 하고 싶은데 예산도 없고 어쩐다라고 하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언젠가 마지막 그때까지는 시작하자. 내가 지금은 장담 못하지만 그때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보통은 기본계획 이럴 때 2030년에 수립한다? 아니에요. 요 2030이면 그 다음에 한 2020이나 이때 되면 요 2035 아니면 2040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이제 수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때는 또다시 요걸 계속 연결해서 언제 또 하자라고 계속 계획은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2030에 2030년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하고는 싶으나 이때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걸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에 그렇게 해서 2030 재수립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21년에 다시 경기도 고양시 이제 뭐 해당 공사죠.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가 JDS 공공개발로 재추진을 하겠다. 6조 원의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JDS에서 거의 이제 뭐 현재 비슷하게 지금 구역이 돼 있죠. 여기 빵빵빵 뚫어진 거는 그 사이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 좀 빼고 이제 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요 사이에 이제 지금 도로망이라든가 교통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2호선 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해선 가지요. 뭐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때 당시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로 재추진하자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추진할까라고 할 때 2022년에 JDS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을 하자.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자고 했을까요? 이게 고양이 지금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또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을 해야 수도권 제약도 상당 부분 완화를 받고 또 외국 자본 또는 업체를 유치하기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자라고 지금 방침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은 누가 승인을 해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구역을 너희 그 850만 평은 너무 커. 그거를 좀 축소를 해. 라고 해서 구역을 축소를 하라고 해서 500만 평대로 구역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요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처음에 잡았던 데가 요렇게 다 크게 잡았잖아요. 이 중에서 보면 고양 장안 공공택지지구라든가 뭐 CJ 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개발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양 방송 영상밸리라든가 테크노밸리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포함을 했지만 CJ 라이브는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요게 이제 지금 취소가 되고 이제 공공개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얘가 갑자기 다시 또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획을 다시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CJ 라이브 시티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양 JDS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850만 평에서 534만 평으로 규모가 확 줄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구역 경계가 요렇게, 원래는 구역 경계가 요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막 크게 들어갔었잖아요. 하여튼 크게 들어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쪽을 다 떼어내고 노란색으로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발 사업은 누가 하게 돼요? 경기공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역 경계는 이제 보시면 대부분 다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행정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일부 지금 보시면 기개발지들 경계, 뭐 장안 공공택지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킨텍스, 뭐 공공택지지구, 기존의 뭐 가자지구나 뭐 이렇게 기개발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역계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지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고양 방송 영상밸리, 얘네들은 외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의 현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산, 여기 킨텍스, 그 다음에 대화지구, 그리고 일산 여기 보면 테크노밸리하고 고양 영상밸리, 요거는 이제 같이 넣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JDS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뚝딱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위 계획에 보면은 도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0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보면 경의권역이 지금 김포, 그 다음에 고양, 파주 이쪽 권역이거든요. 이쪽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고양, 일산과 김포 이거를 엮어서 상암까지 같이 연결되는 요거가 뭐냐, 방송문화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2020이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더 크게 있어야 돼서 사실 지금 2030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위 버전이 없어서 지금 2020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파주 쪽에는 파주 통일 경제특구라고 해서 요렇게 지금 경제특구 계획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포, 고양, 파주의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 확충하는 계획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여기 디지털 방송 영상, 요 밸리, 요 축 계획 구역하는 거, 경제특구, 그 다음에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들이 있고, 상당 부분 이 계획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고양 JDS다. 지금 김포 쪽에는 시네폴리스라고 해서 방송 영상 산업단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게 되면 그 시너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간단히 보시면은 전체 면적이 540만 평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딱 보실 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요 산업용지가 되게 크게 보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은 공공시설이 얼마 정도 간다? 거의 한 50% 가까이가 지금 뭐 가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나머지 중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사실 산업용지예요. 산업용지가 얼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체가, 산업용지 전체가 지금 보면은 450만.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50만 평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위에 LG 산단이 50만 평이에요. 근데 50만 평인데 얘가 150만 평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고향으로 갈까요? 파주로 갈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산업 수요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사실 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쪽 수도권 서부 지역 쪽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인구 100만 넘어서 이거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큰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가 가는 개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블로그나 이런 데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